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요거 이제 개강하는 날인데요. 자,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풀 시작하는 건 5월부터 본격적인 문풀이 시작되는데, 5월부터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합하면 한 5천 문제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막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유아교육책도 계속해서 개정판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대학 교수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이제 풀어야 하고, 그리고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이지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문제가 나오면 이게 그거였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익숙하게 우리가 풀어본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야지 답을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완전히 시험장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새롭게 막 답을 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것이 이제 현명한 거죠. 수험생으로서. 막 자꾸 초능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땐 잘 될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실전에 가면은 평소보다 조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막 이렇게 잘 못하다가 갑자기 퍽 이렇게 잘하고 이런 일은 없고요. 평소에 이 정도 하다가 이렇게 못하는 일은 많은데, 이제 평소하고 거의 비슷하게라도 하려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진짜 많은 문제를 저희가 풀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요 강의는 그렇게 막 많은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차분하게 글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키워드 넣는 방법,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막 많은 문제를 풀면은 이제 5월달 돼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답을 쓰느냐, 그리고 키워드는 즉 전공 용어, 키워드들은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자, 그래서 요 반은 정말 답안지를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개강론을 전체로 총망라해갖고 보는 그런 반인데, 제가 요즘에도 개인지도 하면서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답안지를 보면은 선생님들이 대체로 문제를 잘 못 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를 읽고 싶어도 못 읽을 수도 있죠. 공부가 덜 돼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공부가 많이 된 분들도 문제를 잘 못 읽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그냥 내 맘대로 읽어요. 어떤 단어만 딱 보면 이거 쓰라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이제 내 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내가 아는 걸 써요. 문제에서 묻는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단어만 나오면 이거 묻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내가 아는 거를 쓰고 그냥 이 문제 맞았어. 이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채점한 거랑 점수랑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쓰는 게 사실은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합격생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합격생들의 경우에 답을 진짜 너무 좀 못 쓰시는 거예요. 답을 너무 못 쓰셔가지고 이제 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저랑 개인지도 하면서 답안 고치고, 근데 선생님들이 답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만 알면 성적이 팍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을 막 외우기만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외운다고 답이 잘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답을 잘 쓰려면 외워야 돼요. 그런데 외운다고 다 잘 써지는 건 아니에요. 안 외우고 답을 잘 쓸 수는 없죠. 공부 안 하고 안 외우고 답을 잘 쓸 수는 없는데, 외운다고 답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아니, 외우지도 않고 기본서 읽지도 않고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붙을 생각이 없는 경우에 외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고, 붙으려면 외우고 책 읽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해야 돼요. 기본이고, 그것만 해서는 못 붙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한 답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잘 쓰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서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충분히 연습하시고 또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잖아요. 저랑 교류하시면서 글을 잘 쓰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내용은 다 아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생각 못해갖고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한 30점 안 나왔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점수가 1점 안 나온 거 정도는 근데 그것도 어쩌다 1점 안 나와야지 계속 지금 내가 오수째 하고 있는데 계속 1점 마이너스 1점이다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내가 기본서 다 봤는데 시험장에서 마침 모르겠어가지고 마이너스 20점이에요. 그게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헛된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빨리 현실과 직면하시는 게 좋습니다. 헛된 기대 뭐죠?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안 되더라도 뭔가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잘 되죠. 근데 완전히 좌우를 분간을 못하고 계속 틀린 거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용 공부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거 안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는 못 붙어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미리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머리는 아인슈타인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막 쓰는 거는 불가능해요. 미리 공부해서 연습한 대로 답을 쓰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답식 답을 잘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이 반은.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지도 해보면서 지금도 실력이 한 60점대, 60점 중반대, 70점 초중반대 이 정도에 있다가 한 10점씩 올라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왜냐하면 서술식 쓰는 법을 몰랐다가 쓰는 거를 배우고 나면 갑자기 점수가 한 10점은 훅 올라가요. 작년에도 그 노량진 떠돌면서 N수생 선생님들, 그러니까 보통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오는 분들이 한 60점 중반대 정도 나와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60점 중반대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60점 중반대 정도를 한 5년을 유지하신 선생님들이 저하고 같이 서답식 연습해서 20점 이상 올리고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자, 근데 난 70점 중반인데 그럼 더 잘하신 거죠. 70점 중반 정도 되려면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70점 중반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문제는 자, 이제 완전 제로에서부터 65점 거기까지는 푹푹 올라가요. 점수가. 그냥 방법 필요 없이 그냥 막 외우고 그냥 A 했다가 Z 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도 60점 중반대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는 안 올라가요. 더구나 70점 중반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면 1점 올라가고 오히려 까먹고 이런 점수대예요. 컷-2점 컷-5점, 만년 컷-2점, 컷-5점도 많습니다. 거기서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엉덩이로 공부해서는 그 점수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계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도와주는 그런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문풀반에서 이렇게 문제를 읽으세요. 답을 이렇게 쓰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이고, 제가 학습 공동체라든지 직강이라든지 이런 데 만나서도 자꾸 얘기하는 거고, 개인 지도를 통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자, 그러면 나는 초수인데 목표가 50점이야. 이러면 그냥 대충 공부하셔도 올라갑니다. 50점까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도 50점 초중반대까지는 나와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안 나와요. 그 점수도. 그래서 50점 초중반도 잘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는 그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60점 중반대는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점 중반대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는 점수가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막혀있는 점수 있잖아요. 그거를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되고, 틀린 방법, 내가 사고하는 방법, 문제 읽는 방법, 답 쓰는 방법을 바꾸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각도를 1도 트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대로 살다가 죽게 냅둬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관점을 요만큼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의 터치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출제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출제하는 그런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출제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내고 어떤 마음으로 채점 루브릭을 만드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 길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량진을 떠돌다가 오신 선생님들이 저하고 공부해서 처음으로 이제 막 1차 합격의 기쁨을 막 누리면서 저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2차도. 작년에 제가 이제 개인지도 하면서 1차 그 합격해갖고, 이제 뭐 개인지도, 1차 합격 전에 개인지도 해주고 막 그런 선생님이 2차 때 이제 또 저하고 개인지도 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2차 점수를 막 내줬는데 2차도 과목별로 점수를 제가 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을 이 선생님을 제가 잘 아니까 이 선생님이 공부를 전혀 안 한 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한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올 것 같았는데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셔가지고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공부시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시험에 안 나오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 그 선생님이 안 한 거,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수업도 잘하고, 뭐 면접 다른 질문도 잘하고, 뭐 수업 나눔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그것만 대답을 못 한 거예요. 했는데 뭐 핵심에서 비껴가는 그런 대답을 막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제가 팍 깎아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못했으니까 대답을.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저하고 관계도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평가표를 만들어서 보내줬거든요. 카톡으로. 제가 보낸 시간이 밤 12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새벽 2, 3시쯤 해갖고 저한테 막 카톡이 막 다급하게 온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 문항을 왜 이렇게 점수를 못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이 좀 평소에 행동 패턴하고 다르다.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수험생의 그런 마음을 아니까 제가 이제 답을 해줬어요. 선생님은 원래 면접을 잘하지만은 지금 제가 드린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빈출 문제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진짜 못했다. 그래서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었는데 선생님이 하필이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필이면 공부 안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선생님은 합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뭐뭐뭐 준비 더 하라고 제가 써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제 써준 내용 중에서 시험이 다 나왔어요, 실제로. 예, 경기도 쌤이었는데 경기도에 진짜 그런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우수하게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합격해갖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합격을 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건데 1차 시험 있잖아요. 1차 시험 마지막에 개인지도 받은 그 답안지를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수를 다 써주거든요. 근데 그 점수가 실제 1차 시험 점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컵플러스 한 4, 5점으로 붙었어요. 컵플러스 한 1차 점수가 컵플러스 한 4, 5점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2차도 이제 1차를 완전히 제가 내준 점수하고 똑같잖아요. 논술 교육과정 AB가 진짜 실제 시험 점수하고 거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도 같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 붙고 나서 이 선생님이 충분히 그럴만 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차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준 거예요. 1차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 주거든요, 제가. 근데 2차는 맞춤으로 주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거 준비했구나, 안 했구나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준비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아무리 합격생 선생님들이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는 일부러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저는요, 진짜, 출제위원, 채점위원의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합격생 선생님들이 뭐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영상들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채점해주는 게 칼채도 아니고 물채도 아니다. 진짜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맞는 점수와 똑같이 채점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각을 갖고
1대1 개인 지도이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이든 문풀 강의이든 어떤 강의이든지 간에 그런 시각을 갖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고생하시고 막 계속 막 불합격하시고 막 좌절하시고 이러는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어떻게든 지름길, 좀 고생 안 하시고 가시는 길, 그런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니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고생 안 하고 제발 그 채점위원들이나 출제위원들의 목소리에 맞게 공부하시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 이론에서도 공부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이후에 많은 문풀에서도 하셔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답이 안 써져요. 이 서답식 답을 쓰는 것은 그냥 단순한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체계적인 실력이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 서답식 답안이에요. 세 줄 답 딱 써놓은 거 보면은 다 보여요. 여기 키워드가 뭐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장 서술해 놓은 게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너무 정확하게 다 보여요.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어떤 경우에는 합격생 선생님들 답안지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뭐 올해 합격생, 작년 합격생, 막 3월 답안지, 9월 답안지 막 계속 막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선생님들이 본인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다가 제가 여러 답안지를 보여드리면은 떨어질만 했네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확연한 격차가 나요. 옛날에 그 단답식만 쓸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격차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답형 답안의 경우에는요, 우연히 되는 게 절대 아니고, 뭐 단순한 스킬 조금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국가고시인 유아임용 시험을 너무 하찮게 이렇게 얕잡아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N수생 선생님들의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되고 공부도 거의 다 됐는데 쓰는 기술만 조금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거는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가지고 잘 쌓아 올리셔서 최종 마무리까지 다 해야 서답식 답안이 나오는 거고, 그 정도를 공부하신 분들이 다 합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합격의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는 것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요것만 조금 고쳐서 어떻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아예 근본부터 다 뜯어 고쳐서 잘 쌓아가지고 다 해도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 반은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이 반은 서답식 답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문풀반에서는 50문제, 60문제 이렇게 풀어요. 한 회당. 그런데 요 반에서는 한 30문제 이상 그 정도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지만 문제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그냥 연습 문제 한 문제 이르기까지 다 의미 있는 문제들을 풀어요. 이 문제 시험장에서 만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날지 모르잖아요.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꼭 만날 것 같은 문제를 대학 교수진들과 함께 모여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이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도 마찬가지고 이지선 유아해명에서 푸는 모든 문제는 대학 교수진들이 선생님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게 엄선한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요, 대학 교수진들을 출제 인력풀로 만들어서 매년 차출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기출만 계속 돌려서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은행, 문제를 많이 수천 문제를 내놓고 거기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죠. 그런데 우리 유아임용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닙니다. 매년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출제위원 인력풀에 있는 교수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을 매년 초청하니까 어떤 교수는 뭐 2년, 3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교수는 뭐 이제 5년 전에 들어갔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학 교수진들이 들어가서 내는 문제들이고, 대학 교수진들은 자기끼리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자신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충분한 의견을 교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생각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학 교수진들의 생각을 알아야
답을 잘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진들은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1대1로 만나는 선생님들은 저를 보면서도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평생 그것만 했으니까. 평생 할 거 못하고 그것만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만큼 공부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생각이 똑같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교육과정의 방향대로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과정을 실천할 교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시리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수험가에서 해시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가르치는 분들도. 자, 그래서 해시리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해시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 교수진들이 아니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뭐 기본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그것만 딱 얘기하고 가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험 문제 자체가 고급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 외에는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런데도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특히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끝까지 가보고 낭떠러지에 가서 이 길이 아니었구나 막 새로 시작하고 이러시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높여서 선생님들께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 길은 이제 서답식 문제를 잘 푸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본서를 계속 앉아서 외우고, 기본서를 제가 열심히 읽는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기본서만 계속 회독하고 외우고 이래가지고는 공부를 3분의 1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서답식 답안 작성,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답식 답안 작성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그런 반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로 다룹니다.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 저희는 모든 과목이 다 마지막 주에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AB 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자, 선생님들 사실 답이 왜 틀린 건지도 모르는 이유, 선생님들이 왜 답을 써놓고 막 수험가에 많은 해설들이 나돌잖아요. 그걸 봐도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점수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런 이유는요, 사실 대학 교수와 일반인들 사이에는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시저가 루비콘 강을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하나 이렇게 갈등했던 그런 루비콘 강과 같은 굉장한 이 거리가 있어요. 일반인과 대학 교수진 사이에는. 자, 그래서 문제가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건 문제가 엉망인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의 생각, 실제로 전공 공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요것만 좀 하면 될까? 그렇게 해서 합격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진들의 생각, 출제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 교수진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전공 문제를 두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개강론 다를 다룹니다. 개강론 다를 다루고, 그리고 내용을 엄선해서 서답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고, 개강론뿐만 아니라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요. 신이론, 이 신이론은 무엇일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새로 들어간 이론, 그게 신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이론이란 뜻이죠. 신이론 하면 저 언저리에 있는 이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교사 중심, 유아 중심,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옛날에는 교사 중심이었잖아요. 교과 중심, 교사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바뀐 그런 교육과정에 새롭게 들어간 이론들이 신이론이에요. 자, 이것도 충분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안전 장악. 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일단 파악해야 답을 제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답을 또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죠. 묻는 것을 정확하게 답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키워드, 핵심 문장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전공 용어입니다. 전공 용어. 자, 전공 용어를 적재적소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셔야 되고, 이 문장은 막 요새 제가 답안지를 받아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유식한 말을 써서 어렵게 써야지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갖고 계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한 문장에 다 끝내야 돼.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여러 개로 끊으셔도 되고 쉽게 설명하면 좋아요. 그런데 전공 용어는 적재적소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가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전공 용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공 용어는 다 빼고 이상한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막 문장을 비비 꼬아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답 써놓은 거를 보면은 키워드들만 나열해가지고 문장은 말이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키워드들만 이렇게 딱딱 써놨어요. 그거는요, 뭐예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대화할 때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콩글리시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답안지를 그렇게 씁니까? 왜 그렇게 무례하게 답을 씁니까? 무례한 답안지예요, 그거는. 채점자들이 보면서 답안지 이렇게 감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면접 보러 가서 2차 면접 보러 가서 무례하게 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점자들이 이 사람이 알고 썼는지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쓴 사람이 본인이 무슨 말 썼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안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답안지 쓴 주인은 이 문제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감점하죠. 당연히. 틀렸죠. 자,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는 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다. 당신이 묻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쓰시는 게 포인트예요. 어려운 문장을 써가지고 비비 꼬아가지고 막 키워드만 나열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면은요, 나는 모릅니다. 이거를 막 실토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키워드나 핵심 문장을 전공 용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섞어서 적절하게 문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쓸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암기는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공 용어가 들어간 문장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비슷한 답을 써야 될 때 그런 문장 구조와 용어가 나와요. 그죠? 작년에도 그 이유를 쓰시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논리적으로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뭐 그 이유를 쓰시오, 뭐 근거를 설명하시오 이런 거 워낙 많이 풀어봤어요. 사례와 연결지어 설명하시오 이런 거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그게 이제 답을 쓰는 그런 샘플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모델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제 모범 답안을 외우실 필요도 좀 있고요. 필사해가지고 외우실 필요도 있고, 일단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쓸 줄 안 다음에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어느 정도 터득이 된 다음부터는 제 모범 답안을 조금 익숙하게 외워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답식 답안을 쓰기 위한 그런 핵심 정리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선생님들은 저희는 기본서는 얇은데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암기장도 얇지만 암기장을 저희는 통으로 다 외웁니다. 통으로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거기 들어있는 문장들이나 시험 문제가 구석구석에서 나오니까. 제 암기장 구석구석에서 진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통으로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서답식 답안도 가능하면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것만 외우면 된다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서 외우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합격생들도 외운 분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서답식 문장 속에 주요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 왜 개념 정의 같은 것도 외우시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외우실 거예요, 도대체? 자,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책 다 외우실 거예요? 그게 이제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 안에는 꼭 외워야 될 개념, 사례, 뭐 해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익숙하게 돌리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답안을 잘 쓰는 방법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막 돌리고 연습한 다음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합격의 관건은 많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빨리 합격하고 싶다.
수험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만큼 지름길은 없습니다. 자,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공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서만 계속 돌려보는 거는 장수생의 지름길이에요. 공신들이 다 말리고 있어요. 자, 모든 공부는 원리는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친구가 중학교 때도 잘하잖아요, 보통. 그쵸? 자, 그거는 공부의 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 붙은 사람이 저 시험도 붙고 이러는 거잖아요. 공부의 원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공부는 기본서만 회독해갖고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초보자적인 접근입니다, 그건. 그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본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지식하게 끝까지 다 해서 이 학문으로 결판을 볼 때까지 이 기본서의 내용을 터득하겠다는 그런 신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다 터득해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로 문제로 바뀌어서 나와도 즉석에서 응용하게 나는 그때까지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 10년 걸려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아니고 시간을 절약하려면 기본서를 공부하고 나서 이거와 다르게 착착착 바뀐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딱 봐야죠. 그죠?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도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서 좋은 물건을 보는 방법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본서만 계속 보는 거는 너무 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뭐 극단적인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용어를 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건 너무 안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그런 방법 쓰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봤으면 메타인지 하셔야죠. 그 다음에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본 거를 또 거꾸로 답안을 보면서 문제를 거꾸로 맞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종횡무진하면서 메타인지 하면서 방법을 자꾸 바꾸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내용을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거는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절대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강의를 먼저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한 번쯤은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첨삭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어쩌다 한 번쯤은 가능한데 아직은 문제를 못 풀어요, 선생님들께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푸는 걸 보면서 아, 문제는 저렇게 읽는 거구나. 답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배워가지고 선생님들의 잘못된 방법을 수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먼저 문제를 막 풀어보면은 내 방법이 안 고쳐지잖아요. 내 방법이 안 고쳐져요. 그냥 내가 원래 풀던 방법을 계속 답습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나쁜 습관이 안 고쳐져요.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현재 합격생이 아니에요.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단점이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단점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수정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를 보고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저를 보고 정확하게 배우신 분들은 빨리 합격해요. 자, 그래서 요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였는지, 그러면 이런 내용을 물을 때는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이후에 좀 많은 문제를 연습하신다면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가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자신감이 있어요. 모고 6회 풀고는 떨 수밖에 없어요. 모고 6회 풀고, 모고 7회 풀고, 뭐 8회 풀고 다 마찬가지. 모고만 한 6번에서 8번 뭐 보고, 옛날엔 4번도 봤는데 모고 4번 보고 들어가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없어요. 국가고시를 보면서 누가 모고 4번에서 6번 보고 가서 시험을 붙기를 기대합니까? 그거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읽는 방법, 답 쓰는 방법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문제로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요 강의는 답 쓰는 방법, 문제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강의이고 이 강의를 잘 활용하신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에서는요, 마지막 주에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를 드릴 거고 저희는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해설 강의도 제가 있어요. 해설 강의 들으시고 해설지를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공부가 충분히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서답식 답안 작성을 위한 암기장, 이건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자, 암기장 자료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강의 계획처럼 저희는 유아교육개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강론들을 다 다루고 그 이외에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함께 신이론, 그리고 법안전 장악 이런 것들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해시리, 놀이 운영 사례집, 자유놀이는 전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줄을 안 그어놓은 거, 동그라미를 안 쳐놓은 거예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그 안에 해시리, 놀이 운영 사례집, 자유놀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신이론, 법안전 장악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다루면서 저희가 서답식 답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최종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요 강의 이후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그런 문제들로 다시 한번 연습하실 거고요. 물론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요 반도 대학교 수준인이 다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도 정말 적중하는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강의에서 적중이 많이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잘 열심히 풀으시고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저희는 기본서에서도 구석구석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고 암기장에서도 구석구석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서도 얇고 암기장도 얇기 때문에 몇 번 회독 돌리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문풀에서는 정말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범답안을 암기하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 모범답안 그대로 쓰고 점수를 잘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1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